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요 근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재활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힘이지 않습니까? 알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용기를 얻고 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암에도 좋은 그런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 재활이란 암 진단 이후에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기능적 장애라든지 신체 증상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를 시행해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환자들이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의 한 분야입니다. 최근에 암 진단과 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되어서 암이 불치병이다 하는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마치 고혈압, 당뇨와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의 성격을 점점 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암의 치료 후의 생존 기간 동안 우리가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질 좋은 삶, 편리한 삶을 그런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요구가 점점 그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암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하는 합병증과 통증, 또 신체 장애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욕구에 재활의 개념이 매치되면서 암 재활이 요즘 그 근래에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암 환자들의 재활은 암의 진행에 따라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편감, 즉 관절의 움직임 제한, 부종, 근력 저하, 감각 이상, 통증 등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적절하게 조기 치료를 통해서 그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암 재활의 역사를 보면은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암을 수술할 수 있느냐, 수술하지 못하느냐, 수술하지 못하면은 나는 금방 잘못되느냐 이러한 기로에 있을 때입니다. 약도 많이 발달이 되지 않은 그럴 때에 이 수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수술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서부터 이제 1980년대 초에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술 중심에서 복합적 치료로 하면은 수술도 되고 약물도 되고 물리치료, 심리치료,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그러한 치료를 받게 되었죠. 그러한 치료가 대두됨으로써 우리가 생존이 길어지고 또한 그것 때문에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면서 그거에 대한 또 재활 치료를 하게 됨으로써 이 미국에서부터 암 재활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럼 어떻게 발전하게 됐느냐? 약 15년 전쯤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암 재활이라는 것을. 그래서 암 재활 연구회라는 것이 그때 당시 만들어지고 지금부터 약 6년 전 2015년에 대한암재활학회가 창립되어서 이제 그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또 여러 정형외과나 또 주변 그런 곳에서 재활 치료를 암 재활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지도가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 요구에 따라서 암 재활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암 환자 중에 87%가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 문제를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48%가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이건 연구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또 59%가 사회 경제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77%에서 신체적 문제와 관련된 재활의학적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환자 중에 87명이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77명이 재활적 그런 의학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22.7%만이 재활 치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5% 거의 4분의 3 환자들은 재활 치료를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는 견뎌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하는 약을 먹음으로써 통증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도의 거밖에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 치료가 재활 치료로 가기까지는 보면은 맨 처음에 암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수술이나 항암 약물,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지만은 우리가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두렵죠. 저도 어떤 집안일을 당했을 때 그러한 후유증으로 밤새 잠을 자꾸 못 자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은 나았지만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신체적인 고통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상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활치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좋은 질의 그런 삶을 살아가자면 이런 것들이 필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존만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기대 수명이 높아지니까 좋은 삶, 편안한 삶을 우리가 사람으로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때는 이제 제 때는 아니지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먹기만 하면은 따로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유기농, 좀 더 좋은 거, 좀 더 편리한 거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질, 그러니까 암 치료가 옛날에는 그냥 80년대에 발견되면 약도 제대로 없고 이랬을 때는 살기만 해도 진짜 최고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거의 90% 이상의 그런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느냐 그러한 욕구 때문에 재활치료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는 수술, 항암, 방사선 최근까지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들이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재활 어떻게 재활을 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몸으로 또 이렇게 우리 몸에 못 쓰는 부분이라든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재활 치료가 필요되는 것입니다. 암 재활의 종류는 각종 여기 암이 있죠. 뇌종양, 척수종양, 두경부암, 식도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대표적인 이런 암들에 있었는데 이 부위에 따라서 적용되는 재활 치료가 사실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잠깐 그 요약을 해보면은 뇌종양의 재활 치료는 뇌는 우리 몸에 우리 몸을 총괄하는 그러한 중요한 합니다. 우리 호흡하는 것도 폐가 하고 있지만은 그 호흡을 하는 거는 뇌 안에 있는 그 호흡을 담당하는 그 뇌가 명령을 해야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뇌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뇌종양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한 후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러한 치료를 우리가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일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제가 각 그 암에 대해서 제가 재활을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는 넘어가는데 근본적으로 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 쉽게 말하면은 뇌종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넘어져서 뇌출혈이 있거나 뇌에 피가 가지 못하는 뇌경색이 일어나거나 일반적으로 암 없이 오는 그런 것도 사실은 증상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이 재활치료는 사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이라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출혈 재활 과정과 유사하고 또한 이런 것들로 치료로서는 운동치료나 작업치료나 인지치료나 언어치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뇌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해볼까요? 저기 보면은 이쪽이 앞입니다. 우리 머리 앞입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가 전두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꼭대기 머리 있는 게 여기가 두정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후두엽이 되는 것이고 옆에가 축두엽이 되는 것이고 목 바로 뒤에 여기 걸리는 그 뒷부분이 이제 거기가 소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마다 이 활동하는 것이 틀립니다. 여기 측두엽 같은 데는 청각을 하고요. 이 뒤에는 이제 우리 눈, 시력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전두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거 이 전두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 종양을 봤을 때 수술을 하거나 어떤 장애가 왔을 때 보면은 MRI나 CT로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 오는 언어 장애가 있으면은 우리가 언어 치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각 장애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느냐, 회복을 할 수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척수 종양은 우리 척추 쪽에 그 척수 안에서 종양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목 척수냐, 허리 흉추냐, 그 다음에 뭐 척추냐, 그 천추냐, 요추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이 마비되는 것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지가 마비가 될 수가 있고, 배뇨나 배변 장애가 올 수가 있고, 호흡 기능 이상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신경병성 통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신경 손상 부위가 있는 부위라든가 또 남아있는 근력, 신경 기능에 따른 그 전기 치료라든가 운동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맞게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사진을 보시면은 C라고 파란, 맨 위에 파란 거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지도처럼 그림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척추입니다. 그래서 C가 척추, 서비칼이라고 하는데, C1은 여기 머리, 뒷머리, C2가 손상이 되면은 어느 부위, C3, C4, C5, C8까지가 있죠? C8, 죄송합니다. C8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C의 8입니다. 그래서 그 손 밑에 이제 이런 데 감각이 이상이 오면은 어느 부분이 지금 그 촉수의 어느 부분이 지금 손상됐구나를 우리가 역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흉추가 되는데, 흉추, 가슴 부위죠? 이 흉추의 반, 위에 가슴 부위, 여기가 지금 신경 손상이 있으면 호흡이 곤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곤란일 수가 있고, 이것도 반 밑에는 복부 쪽입니다. 그러면 소화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데 문제가 또 신경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요추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뭐 암이 있든 없든 누구나 노화가 되면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데가 이 요추입니다. 그래서 이 요추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요추는 보면은 거기 허리 부분과 다리 앞부분을 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L1이냐, 이게 룸바라 해서 이게 지금 요추가 되는 거예요. L1이냐, L2냐에 따라서 그 부분 쪽으로 장애가 일어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꼬리뼈, 요거를 이제 천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부터 엉덩이부터 뒷다리, 거기를 이제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엉덩이부터 뒷다리 쪽에 어떤 신경 저하라든가 근력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경부암인데요. 두경부는 뇌 아래부터 가슴 윗부분까지 여기 안에서 생기는 그 암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경부암에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삼키죠. 음식을 삼키는 거, 목소리 내는 거, 호흡도 여기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호흡 등의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연화 조용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고, 호흡 운동도 할 수 있고, 연화 곤란에 따라서 식이교육은 뭐냐 하면은 물처럼 된 것을 먹느냐, 죽처럼 된 것을 먹느냐, 젤리처럼 된 것을 먹느냐, 맨밥을 먹느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식이교육을 할 수가 있고 언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 중에 지금은 퇴원하셨는데 이제 언어 치료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언어교육센터에 가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매일 방에 와가지고 그거를 연습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위를 이제 수술을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은 목하고 어깨에 근골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숨 쉬고 여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재활 치료를 병행해서 바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숨 쉬고 말하는 부위에 생기는 두경부암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 삼키는 직전까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경부암이 관할하는 것은 호흡하는 거, 코로 호흡하는 거, 우리가 여기서 목소리를 내가지고 입안으로 해서 말소리를 내는 거, 그다음 음식물 삼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이 바로 이제 그 연화조용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심장 우리가
그 카디오그라피라고 해가지고 심장 이렇게 그 반상동맥이 막히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조영제를 싸가지고 어디가 문제인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영제를 먹고 삼키면서 옆에 그 화살표 있는 부위 이렇게 까맣게 내려가면서 어느 부위가 이렇게 똑바라야 되는데 울퉁불퉁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부위, 이 부위냐, 이 부위냐, 이 부위냐 그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전기 치료라든가 어떤 움직임에 대한 치료를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식도암 재활입니다. 식도는 이제 온전히 삼킴, 음식을 먹는 것으로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연화 조형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식이 교육도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식도지만은 그 바로 뒤에 목소리를 그 관장하는 그 신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 마비가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대 마비가 오면은 당연히 목소리 변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치료라든가 그런 발성이라든가 전기 치료 같은 것들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인두부터 해서 먹이 음식이 삼키게 되면은 상부식도 관략근이 움직이고 그다음 그게 밀어내면서 하부 관략근이 움직이고 그다음 횡격막을 지나면서 그 위쪽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삼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데 이 식도에 우리가 절제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암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방암 재활입니다. 사실 모든 암 중에 가장 우리가 크게 대두되는 게 사실은 림프 부종, 임파선 부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많이 야기되는 게 바로 유방암과 자궁암이죠. 근데 일단은 유방암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림프 부종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 근골격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의 피부 당김이나 그걸로 인한 통증이라든가 관절 그런 상지 관절 운동 제한 등으로 인한 불편감을 가장 먼저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 때문에 팔 근력도 저하되고 감각도 저하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에 의해서 약물이라든가 주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물리치료 같은 것들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상지의 림프 부종이죠. 임파선이 이제 우리가 임파절이 유방 쪽에만 암이 있고 림파선에는 사실 전이가 안 됐지만은 그것을 몇 개 잘라내는 이유는 원발성 암이라도 100% 우리가 확신하고 없다고 단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로를 막고자 임파선을 잘라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임파선을 잘라내면은 우리가 정맥과 동맥 사이에 그 중간에서 생기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임파선에서 다 흡수하고 없애는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통로가 없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부종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파선 부종은 예전에 제가 임파선 그 마사지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동과 마사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수술 안 하고 방사선 치료만 해도 이런 림프 부종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할 시에는 압박붕대라든가 스타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호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신경 손상입니다. 여기 겨드랑이 쪽에 우리 팔과 이쪽 목통 쪽을 관장하는 그런 팔 신경 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가볍게 회복할 수 있으면 운동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지만은 조금 심하게 관여됐으면은 전기 자극 치료라든가 근력이라든가 관절 운동 여러 가지 치료법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재활 치료를 의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쪽에 보면은 팔 운동이 어느 정도까지 제한이 되는지 통증 시에는 이제 약을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심하면은 그 우리 총발하면서 어느 부위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지 주사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그 장화처럼 신는 거죠. 팔 이제 장갑같이 끼고 압력을 통해서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활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합 물리치료가 있는데 피부 관리를 이제 방사선 치료하면 피부가 많이 약해지죠. 그래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고 마사지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압박붕대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약간 아주 심하게 하면 안 되고 약간 조임을 줌으로써 그 림프의 흐름을 좀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가장 좋은 것이 운동요법이죠. 그때 림프 순환 배우셨을 때 아시다시피
림프는 운동에 의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임을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유방암과 자궁암은 재활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유방암은 상지, 자궁암은 하지 똑같습니다. 근골격계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통증이 오고 다리 근력이 저하되고 감각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치료도 마찬가지로 약물과 주사와 운동과 물리치료, 전기치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지에 림프 부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압박붕대라든가 스타킹이라든가 운동신경, 그다음에 허리와 엉덩이 부분의 신경얼기 손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전기 자극 치료라든가 근력이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벼운 사람이면 이렇게 우리 밑에도 있죠. 다리에 장화를 신고 압박을 하는 것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전기 근력 치료한다든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쪽 다리가 많이 부었죠. 그런 부으신 분이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만큼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낙담하지 마시고 치료하셔서 이렇게 정상적인 이런 다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밑에 누워서 하는 거 보면은 그 부종이 있는 다리를 우리가 압박붕대로 감았죠.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은 1차적으로 주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학병원에는 대부분 재활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셔서 그런 치료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폐암의 재활입니다. 이제 폐암으로 이제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은 폐 기능이 당연히 저하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술을 못 하더라도 그 폐의 어느 부분이 이제 기능을 못 하게 되니까 당연히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 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숨을 잘 못 쉬게 되면은 조금만 걸어도 숨차다 그러죠. 그렇게 되니까 움직임이 제한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사실 우리가 이 폐를 100%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보다 더 호흡 치료를 해가지고 호흡 재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호흡 운동이라든가 호흡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가 호흡 방법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재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꼭 폐암 환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 다른 그런 데 있는 분 환자도 이제 아침 저녁 우리가 자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잠깐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누워서 양쪽으로 이렇게 댑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은 배하고 가슴하고 다 부풀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느끼셔야 돼요. 들이마시면은 배도 뿡뿡해져야 되고 가슴도 뿡뿡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 하고 숨을 내쉬게 되면은 배도 들어가야 되고 가슴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10번씩 한 3번 정도, 3회 반복 정도 하면은 우리 기능이 그만큼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식호흡 좋다고 하지만은 진짜 저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하기도 힘들거든요. 가끔 생각날 때 막 몰아서 하는데 막 몰아서 하다 보면 막 어지럽죠?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하는 게 좋은 이유는 피가 심장이 요만큼만 누우면은 우리가 몸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장이 피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움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서서 호흡을 하려고 하면은 심장이 다리부터 이까지 뛰어야 되니까 머리까지 피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미처 도달하지 못하면은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지럽고 막 빙빙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복식호흡, 코로 숨 쉬어가지고 부풀리고 입으로 숨을 크게 내쉬어가지고 쑥 양쪽 다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오고 하는 거를 양쪽으로 느낄 수 있게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내뱉는 거,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들이쉬면은 뭐 가끔 숨 차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입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균도 들어올 수가 있고 여름에는 또 뭐 날파리 같은 것도 또 많고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처럼 촛불 끄는 거
또 촛불은 우리가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이 같은 걸로 하고 불어서 얘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근력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선이 있으면 이제 풍선 불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폐암 환자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걸 후 불어가지고 장난감 같이 생겼죠? 거기 기구가 후 불어가지고 여기 동그란 풍선 3개가 다 위로 떠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떠 있을 때 푹 하면서 그 근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통 운동을 하면은 얘가 어떤 알통이 생기지 않습니까? 후 해가지고 폐, 다 모든 것이 근력으로 폐에도 근육이 있어서 그것들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폐를 이제 튼튼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치료 종류를 보면은 이 사진은 여기 옆에 그러니까 왼쪽 맨 위에죠. 왼쪽 맨 위에 보면 그건 요즘 생긴 그 밑에 그분이 쓰신 게 로봇입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로봇을 이 하반신 마비되신 분이라든가 하반신을 재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은 로봇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던 분이 로봇을 딱 해서 바로 그냥 쓰시는 겁니다. 로봇가 이거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봐주기만 하고 이분이 이 로봇에 의해서 걷는 것입니다. 진짜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로봇이 우리 재활 치료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경이 완전히 끊겨서 수술로도 뭐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상용화되면 좀 싸지긴 하겠지만은 이 로봇으로 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재활 치료에 이제 지금 이용되고 있는 로봇을 저희가 소개시켜 주는 거고, 옆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봤죠. 줄로 이용해서 여기 사타구니를 끼워가지고 우리가 걸음을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거, 또 이쪽 밑에는 수영장에서 이제 걷기 연습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그 옆에는 보조기구, 운동기구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여기도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움직임을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운동 치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도수, 우리도 4월 1일부터 도입돼서 하고 있는데 항암 및 수술 과정에 심신이 쇠약해져서 나타나는 각종 통증과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암 특수 도수 재활 치료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도수 치료 같은 것들이 이제 근골격계만 생각했는데 암으로 인한 통증도 우리가 이제 그래서 도수 치료와 통증 치료를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도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치료였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척수라든가 뇌 쪽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긴 분들, 그냥 우리가 뭐 손 움직여라 하면 사실 재미없죠. 그래서 뭐 붙이기를 한다든가 컴퓨터에서 어떻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리 던지기 같은 걸 한다든가 재미있게 운동을 해서 우리가 웃으면서 하면은 더 큰 효과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전기 온열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많이 시행하는 건데 장화 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따뜻하게 비파 치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물리치료, 각종 물리치료, 파라핀 치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아까 두경부 쪽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언어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전문 기관에서, 이건 병원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실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결국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운동입니다. 우리가 재활 치료에서. 그래서 암 환자의 신체 기능을 회복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재활 치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너무 의욕이 넘쳐서 가끔 이제 욕심 부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암의 종류와 어느 부위냐, 치료 단계, 내가 어느 치료에 와 있는지, 그 다음 내 상태를 봐서 운동의 종류와 강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모르시겠으면 주치의와 상담하시면은 찾아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기본적인 운동,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방법은 유산소 운동으로 매일 30분 이상씩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매일 꾸준히 30분 이상씩 걷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없으면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그런 유산소 운동을 주 5일 이상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체력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달리기나 등산 같은 거는 그렇게 자주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자기 체력에 맞게 달리기나 등산 등 그 체력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주 3일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근력 운동, 헬스장에서 꼭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근력이 우리 그 여러 가지 대사라든가 우리 힘이 없다, 힘이 있다 하는 것도 다 근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을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권장을 하는데 이 감각이 없거나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든가 골다공증이 좀 심하다고 판단받으신 분들은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그런 근력 운동, 물병 가지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라든가 가벼운 걸로 하셔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하죠. 10분의 스트레칭은 30분의 걷는 것과 맞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한 부위로 무조건 하지 말고 내가 요만큼밖에 할 수 없으면 요거보다 10%만 더 해야 됩니다. 꼭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한 그런 부위 위주로 하는데 한 번에 15초에서 30초간 유지하고 최소 그것을 2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하시는 걸로 그런 운동, 기본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운동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들이 제가 매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력 운동은 밑에 헬스장에 있으니까 헬스장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 운동장에 또 약간의 그 가볍게 근력 운동하는 그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고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은 시간 절약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재활 치료의 효과를 보면은 신체적 부작용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라든가 신경병증 같은 그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림프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부종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법, 우리가 기본적인 마사지법 아시죠? 이렇게 쓸어내리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암에 있어서 재활 치료를 함으로써 생존율이 증가하게 되고 또 우울증 등 멘탈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동요한테 할 수도 있고 여기 우리 이 안에는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이거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여자들이 생존율이 높은 이유가 수다를 잘 떨어서 그러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 풀고 나면은 반으로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말 못할 고민 같은 것들은 진짜 여기 계시는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여러분들한테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의 짐을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재활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수면 개선을 하고 항암 치료 효과도 증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재활 치료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일단 암을 진단받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각종 치료를 받게 되고 또한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합병증에 대해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요만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산에까지 갈 수 있는 거고 호흡을 잘 못해서 겨우겨우 화장실만 다니시는 분이 어느 정도 더 걸을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 암 재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암 재활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디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적하시는 그러한 질 높은 삶을 이제는 생존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질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재활 치료를 지금 제가 간단하게나마 여러 가지 운동 치료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면은 얼마든지 의논하시고 또 여기에 없으면은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소개해서 우리가 그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랜 기간 동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싸우면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그러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자연을 보고 치유를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가 재활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이곳에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가 오고 환절기입니다. 저희 이러한 날씨에 저희 몸이 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